자, 오늘은 직업군이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육군 기준입니다. 육군 기준. 많은 친구들이 장교나 부사관 되는 법에 대해서 또 알고는 있지만, 정말 좀 기초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모든 걸 좀 정리해서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서 군인의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으니까요. 영상 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급이란 무엇인가? 일단 군대에서는 계급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용사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은 병사가 맞습니다. 병사, 그 다음에 부사관, 그 다음에 장교가 계급이 나눠지는데, 장교에는 또 계급 체계가 이 3가지로도 나눠집니다. 이 병사들은 이 손, 발, 실제로 움직이는 이제 플레이어가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사관들은 병사들과 함께 몸쓰고 함께 임무 수행하는 역할, 장교들은 이제 위관 장교들은 병사와 부사관을 직접 통제하고 계획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연관장교급이 넘어가면 이때는 소령, 중령, 대령이죠. 자, 위관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 연관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입니다. 이제 병, 부사관, 위관장교를 통제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군들 같은 경우는 부대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준위라는 계급이 있어요. 준위. 준위도 위관 장교에 속합니다. 준위도 장교예요. 어떠한 기술적인 업무에 탁월하여 장교와 준하는 계급, 장교와 부사관 사이 계급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위관 장교에 속하기도 합니다. 준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준사관 시험을 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사관들 중에서 이제 준사관 시험을 봐서 준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준위는 준사관 시험을 통과하고 임관 과정을 거쳐야만 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장교들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 중위 넘어갈 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진급 예정자가 되고 진급이 되겠지만, 준사관 같은 경우는 준사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준사관 임관 과정을 거쳐야 준위가 되는 겁니다. 준사관은 또다시 준위로 임관을 하는 거죠. 진급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군인이라는 것은 하사부터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과정에는요, 민관부사관, 민간인 신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현역부사관은 단기복무 장려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사 생활하다가 부사관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단기복무 장려금이라 그래서 현재는 500만 원의 이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750만 원으로 인상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기제 부사관, 이 전문화사들 같은 경우도 임기제 부사관을 최대 48개월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년이죠. 그렇게 늘린 친구들도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전문화사를 하다가 현역부사관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병사 생활을 하다가 의무복무 4년인 이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임기제 부사관, 전문화사를 하다가 이 현역 부사관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단기복무 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 부사관은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병사 생활을 하다가 혹은 병사 생활을 한 친구들에게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겠죠. 자, 다음 형태는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이라 그래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임관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 특정 병과에서만 가능하고요. 지금 그 특정 병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육군본부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내가 가고 싶은 병과가 만약에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이다 라고 하면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이 장기복무라는 것이 점점 좀 군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지원을 많이 안 하거나 장기복무가 된 인원들도 전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이 지금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조금 의아한데, 그래도 내가 좀 직업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이 좋겠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부사관 학군단인데, 부사관 학군단이라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ROTC라는 학군단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사관 과정에도 새로 생겼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이라 그래서 이걸 RNTC라고 합니다. RNTC 같은 경우에도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입니다. 단 전투병과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것도 갈 수 있는 병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사관 학군단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이 3학기를 부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왕 부사관을 할 거라면은 물론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대학생활도 하고 부사관을 원하신다면 전 부사관 학군단을 추천드립니다. 예비역 현역 재임용이라고 해서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 다시 재임용되는 것을 예비역 현역 재임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장교인데요. 장교에는 사관학교가 가장 꽃이죠. 육사, 해사, 공사, 국군 간호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 초 각 사관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하고요. 7월쯤에 이제 1차 시험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사관학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해요. 사관학교 시험을 동시에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사도 보고 해사도 보고 공사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관학교 하나를 선택해서 같은 날 사관학교 한 개의 학교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 지원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한데 지금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사실 육군사관학교든 다른 사관학교도 생도 한 명 한 명이 지금 되게 소중해졌거든요. 인원이 많이 줄고 있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군의 인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곧 시간이 지나면 사관학교 복수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이 사관생도 4년 과정 졸업 후에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생도들의 교육기간 중에는 매월 품위유지비가 지급이 되고 학년별로 좀 상이합니다. 4학년 생도가 2022년 기준 1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생도 품위유지비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도 기간을 2호봉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군 경력을 2년 동안 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4년 동안 생도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 4년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4년의 기간 동안은 뭐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사 기간에만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을 호봉으로 쳐서 4년 임관을 2호봉으로 쳐줍니다. 6회공의 학사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OCS라는 과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과는 2호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임관하자마자 사관학교 출신들은 1호봉은 기본이니까 2호봉이 더 생겨서 3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OCS라고 하는 학사장교들은 이제 1호봉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호봉당 소위 기준으로 봉급이 한 호봉당 최소한 유관장교단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은 월급이 매월 20만 원 더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20살 때부터 24살까지 사관학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0대 청춘의 자유를 빼앗는 좀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도 교육과정은요 자동 장기입니다. 임관하자마자 장기 복무자고요. 그래서 의무 복무가 10년인데요. 단 간호사관학교를 제외한 모든 사관학교는 5년 차에 전역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차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5년 차에 전역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좀 군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나 혹은 좀 장기에 좀 인기가 없는 시즌 같은 경우는 전역 지원자가 좀 넘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전역을 하고 싶어도 전역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사관학교의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신 장점으로는 장기 복무도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장기 복무도 누군가에게는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관학교 출신들은 임관하자마자 자동 장기이기 때문에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의무 복무가 6년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자동 장기가 아니에요. 의무복무 6년 중에 장기복무 선발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연장 복무를 한다던가 혹은 6년만 하고 전역을 해야 되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나오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거나 보건 관련된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도 뭐 간호사관학교 나와서 배 굽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군단입니다. 학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있고요. 4년제 대학교에 각군 학군단 설치 대학교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남군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개념인데 여군들 같은 경우는 권역별 선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에 자리가 10개가 있으면은 막 예를 들어서 S대학교에 여군이 8명 뽑혔다. 그럼 다른 학교에는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권역별, 이 지역별로 묶어서 서울권에 뭐 50명, 충청권에 40명, 뭐 경상도권에 뭐 30명 이런 식으로 권역 할당이거든요. 하지만 남군들은 학교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학년 학군 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소위로 임관하게 되고요. 학기 중에는 이제 군사학, 교양 수업 같이 실내에서 수업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군사 훈련을 직접 받으러 이제 입영을 합니다. 기초군사 훈련, 하계군사 훈련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임관하게 됩니다. 후보생 기간이 총 2년이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사관학교는 몇 호봉이 인정됐죠? 2호봉이 인정됐지만 후보생들은 병영 생활을 하지 않고 방학 기간 중에 이제 군사 훈련을 받기 때문에 호봉을 0.5호봉을 인정 줍니다. 원래 호봉 승급이라는 게 12개월, 1년에 한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학군단 후보생들은 소위 때 임관하면은 1.5호봉이에요. 그러니까 1호봉의 월급을 받지만 6개월이 지나면 2호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호봉이 올라가면은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명절 보너스나 아니면 성과상여금이나 뭐 정근 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때도 이제 호봉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호봉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아까 사관학교에 호봉이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자, 의무복무 기간은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2년 4개월이고요. 육군 학군단에서도 해병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임관할 때 이제 해병대를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되면은 의무복무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군단이 6월달에 전역을 하는데 이 해병대 학군단은 2월 말에 전역을 하거든요. 이거를 노리고 해병대를 가는 인원들도 있고 또 이왕 하는 거 빡세게 해병대를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해병대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학군단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복무할 친구들은 이제 단기복무 지원금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900만 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학기 중에 이제 부교재비
대비 이제 훈련수당이라고 소정의 금액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군단에는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군장학생이라고 불렸던 제도가 있는데 학군단 후보생 신분이거나 아니면 학생 신분에서 이제 군장학생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장기 복무 희망자에게는 꼭 군장학생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군장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단기로 임관하신 분들은 처음에 임관했을 때 부대에서 상장을 주거나 혹은 보직을 줄 때 단기 복무자보다 앞으로 군대 더 오래 있을 친구들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를 꿈꾸고 내가 군 생활을 오래 할 친구들은 당연히 군장학생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군장학생은 4학년 전학기 등록금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 생활 오래 할 거 대학교 등록금도 받고 군 생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군장학생 금액을 받게 되면은 내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 복무가 2년 4개월에서 6년 4개월로 늘어나게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기 복무 지원금이 미지급되게 됩니다. 이 단기 복무 장려금은 단기 복무를 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 복무 지원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단기 복무 장려금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군장학생 시험을 내가 응시해서 통과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받았던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이제 뱉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학군단도 이렇게 좀 멋있는 학군 단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일단 잘생겨야겠죠. 잘생겨야 멋있습니다. 아무나 멋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사장교 이제 OCS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마크는 육군 학사장교 마크입니다. 4년제 이상 학사학위 보유자. 육군 같은 경우는 학은제나 방통대도 가능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교육기관에 입소해서 약 16주간의 교육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사나 학군단처럼 학기 중에 뭐 군사 훈련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임관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과정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고요. 이 학사장교들도 단기복무 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9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자, 학사장교들도 군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장학생의 신분은 두 가지인 거죠. 학군단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사장교가 되는 건데 대학교 4년 등록금이 지원이 되고요. 학사장교 중에서도 내가 장기복무를 꿈꾼다면 군장학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의무복무 3년에 4년의 수혜기간까지 합쳐서 총 의무복무가 7년이 되고요. 아까 밑에 오타가 있었는데 단기복무 지원금은 이제 미지급되겠습니다. 학군단과 똑같이 단기복무 지원금은 군장학생이 되면 미지급됩니다. 앞에는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의무복무 3년짜리 단기복무를 하시면 6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내가 군장학생 수혜를 받으면은 단기복무 지원금을 뱉어야 됩니다. 대신에 대학교 등록금을 받으니까 이게 더 이득이긴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나온 육군 3사관학교입니다. 위에 보시면 해병대, 해군, 공군 그 마크가 없죠. 3사관학교는 오직 육군에만 있는 장교 임관 과정입니다. 자, 2년제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중에 2년제 이상을 취득한 자 혹은 학은제로서 대학교 2년 이상의 학점을 채운 자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편입학사관학교고요. 3학년, 4학년 사관생도 과정 2년을 수료 후에 졸업해서 소위로 임관하는 과정입니다. 자, 매월 품위유지비로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매월 지급받고 있고요. 육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피복류와 모든 것들이 지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사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빤스도 없이 가도 됩니다. 빤스까지 양말부터 모든 게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금은 없죠.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이 다 지급이 되고 심지어 매월 품위유지비까지 지급이 되는 이 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의무복무 기간은 6년입니다. 3사관학교는 생도기간을 1호봉으로 인정해줘요. 아까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해서 2호봉을 인정해줬잖아요. 3사관학교는 2년간의 생도과정이기 때문에 육사의 절반인 1호봉을 인정해줍니다. 군경령 1년으로 인정해줘서 임관하자마자 소위 2호봉이 되겠죠. 의무복무 기간은 6년이고요. 3사관학교는 육사와 다르게 자동 장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3사 나오면 장기가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3사 나와서 장기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에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 주변에 3사관학교 나와서 장기가 안 된 인원들은 거의 없고 본인이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 혹은 장기가 되는데 저처럼 전역하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 복무가 안 되는 경우는 매우 좀 드문 경우고 그건 이제 개인의 문제로 봐야겠죠. 3사관학교에서 장기 돼요 안 돼요 하는 그런 질문은 매우 저한테는 치욕적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보안사고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거 아니면은 글쎄요 왜 안 되지?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어디입니까? 에듀윌. 에듀윌에서 3사관학교 편입 대비반을 개강하게 됩니다. 이 기존의 육군 3사관학교 수험생분들께서는 토익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서류 접수 준비부터 나머지 과정을 혼자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에듀윌 편입에서는 서류 접수, 필기, 면접 이 모든 과정을 3사 편입 대비반에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육군 3사관학교 편입 대비반은 종로의 유명 어학원 1타 강사 출신 영어 강사님과 군 면접 1타 강사로 유명한 강사님이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교부사관 간부 선발 도구로 유명한 에듀윌 간부 선발 도구로 필기와 면접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에듀윌에서 육군 3사관학교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다가오는 12월 19일에 이제 입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이 기념품과 수강료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편입 대입반 에듀윌과 함께 하시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이제 간부사관이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육군에만 있는 과정인데요. 2년제 전문대학 혹은 2년제 학위 이상 취득자, 이 3사관학교 지원과 비슷합니다. 대신에 간부사관을 지원하시려면은 병사나 부사관 신분에서 1년 이상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역 중에 지원할 수가 있거나 혹은 전역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아까 학사장교나 학군단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지원할 수 있지만, 간부사관 같은 경우는 뭐 2년제 대학교나 학은제를 통해서 3사관학교 지원할 수 있는 학위는 같지만 대신에 병이나 부사관은 복무를 1년 이상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는 장교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군사학교라 그래서 학군단이나 학사장교 훈련받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교육기관에서 이 장교 양성 과정을 거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자, 병기본 훈련 같은 훈련은 훈련소나 부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장교 양성 과정만 거치고 나서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육군 학사장교와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은 날에 임관을 하게 됩니다. 간부사관 같은 경우는 병사나 부사관 때 근무했던 호봉을 인정해 주고요.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학군장교나 학사장교들은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원이 됐잖아요. 간부사관도 똑같이 단기복무 3년인데 단기복무 장려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은 4년제 대학교를 나오시면 지원이 가능한다고 하네요. 제가 육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단기복무 장려금은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간부사관을 지원하면은 그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병사로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점도 있고요. 그거보다 저는 정말 20대 초반에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나에게 책임감이 쥐어지는 간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경험에서 아주 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평생 직업이 되고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끌고 하는 직업론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군대를 갈 거라면 장교나 부사관 복무에서 경험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자분들도 직업군인을 선택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군인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직업군인이라는 것이 물론 돈을 벌고 뭐 퇴근을 하고 내 워라밸을 즐기고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가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리더, 그리고 지휘를 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사관을 지원한다는 것도 병사들을 통솔해서 내가 직접 임무 수행을 해보고 인원을 데리고 그런 리더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인이라는 것을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군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벌이도 중요하고 물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우가 분명히 따라와야겠죠. 그거는 하지만 대우가 적기 때문에 난 이것만 할 거다, 나는 여기 돈 벌러 온 거지 내가 희생하러 온 곳이 아니다, 헌신하러 온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직업군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직업군인을 지원하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부사관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희망하는 군, 그러니까 이 군이라는 것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병과를 탐색해보고 검색해보고 공부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병과를 선택했다면 그 병과에 필요한 자격증, 그리고 그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응시하는 그 시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군의 시험 일정이 다 있어요. 부사관을 뽑는 일정인데 그거를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굳이 뭐 육군에 지원 안 할 거라더라도 육군 시험에도 응시해 보면서 테스트 하듯이, 어차피 육군, 해군, 공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각 군 시험 일정을 파악하셔서 내가 뭐 연습 삼아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시험 일정을 파악하는 것 또한 공부가 되고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제2외국어를 보유하시면은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군대에서도 여러분들 영어반이나 해외 위탁교육이나 보내주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서 못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다거나 혹은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군인을 한다고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군인을 지원한다고 맨날 달리기하고 맨날 턱걸이하고 맨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친동생이라면 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병과를 찾아주고 그 병과에 맞는 자격증을 따게 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저는 영어학원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부사관을 희망하는 뭐 중고등학생이라면 물론 대학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뭘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한다면 부사관이 문턱이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사관이 들어간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놀고 나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과 그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교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학업 수준에 맞게 진로로 가셔야겠죠. 누군가는 전문대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좋은 대학교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군단이 없는 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그거의 진로에 맞게 본인의 출신이 나눠지겠죠. 내가 전문대를 갔는데 학군장교 어떻게 갑니까? 내가 학사장교 가려면 또 편입을 또 해야겠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맞는 출신을 미리미리 봐두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장교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뭐 3사관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전문대를 일부러 가시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4년제 학군단이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맞죠. 그래야 학군단도 지원하고 학사장교도 지원을 하고 3사관 학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육사를 못 간다 그러면 육사를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육군사관 학교 가는 건 좀 어려운 성적이라면 최대한 4년제 학군단이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셔서 학군단, 그 다음 학사장교 3사관학교 시험을 다 치시면 됩니다. 예비사관 후보생, 예비생도 예비장교 후보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시험을 모두 응시하셔서 그때 붙어서 또 2개가 붙으면 중복이 붙으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에게 많은 경우의 수를 줄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장교들은요, 짜잘한 자격증 위주보다 어학 위주가 더 큽니다. 장교들이 진급할 때 무슨 워드 프로세서 있다고 진급하는 게 아니고 한자 자격증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점이 높은 게 아닙니다. 장교들은 차라리 어학 점수가 높다면 나중에 임관하고 나서 영어반 과정이라던가 제2외국어 과정이라던가 그러한 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학이 됐다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맞지만 어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자격증 자체구조한 따는 것은 물론 장교 선발 시험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멀리 봤을 때 임관에서 내 임무 수행할 때 멀리 봤을 때는 그런 짜잘한 자격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가 없고요.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이상,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 토목기사 그 기사 자격증 이상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어학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교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사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군생활 티카서를 푸는 캡틴 김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